최근 동해시에서 소나무 제선충에 감염된 나무 4그루가 발견됐습니다. 16년 만에 동해 지역에서 제선충 감염목이 나오면서 방제 당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강원 동해안의 국제 전기항로들이 수년간 운항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동해항의 국제항로는 화물 수송이 재개됐지만 속초항의 항로 개설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가 태풍과 너울성 파도에 취약한 양양과 고성 지역 어항 4곳에 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욕설과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자 강릉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공무원들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최근 동해 지역에서 소나무 제선충병 감염나무가 4그루 발견됐습니다. 2005년 발생 이후 동해 지역에서는 16년 만에 발생한 건데 방제 당국이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의 한 야산에 잘린 소나무들이 널려 있습니다. 동해시가 지난달 24일 소나무류 고사목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한 결과 4그루가 소나무 제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소나무 제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나무들은 모두 이렇게 베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지 반경 2km 이내에 있는 동해시 송정동과 북삼동 등 3,242만 제곱미터 면적은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동해시는 방제 대책본부를 설치해 정밀 예찰을 실시하는 한편 이동 초소를 설치하고 산림병해충 방제단을 조기 투입할 계획입니다. 매개충이 탈출하기 이전 2월 말까지 피해목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20m 이내의 소나무류는 모두 배기 및 파쇄를 할 계획이며 도 내에서는 춘천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무 제선충병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 내에서는 춘천과 원주, 홍천, 정선 등지에서 모두 1,515그루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모두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나무 제선충병 확산 방지에 나설 방침입니다. 강원도 내 소나무 제선충병은 올 3월 말까지 감염 고사목을 전량 방제하고 주변 주요 지역 소나무림에는 예방나무 주사 391헥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나무 제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제선충병은 끊이지 않고 있어 산림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동해안과 속초항에서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국제 전기항로가 수년간 운항과 중단을 반복해왔습니다. 최근 동해항에서 항로 운항이 재개되는 분위기지만 속초항에서는 항로 개설을 준비했던 선사가 면허를 반납한 뒤로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강원도와 동해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운회사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연내 취항을 목표로 동해항과 베트남 호찌민을 오가는 전기 컨테이너 항로 개설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하역시설 확충과 선박 확보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여건을 갖추는 대로 해양수산부에 화물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해 발급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컨테이너선 2척을 투입해 한 달에 3번 정기적으로 우드 펠릿 등의 화물을 베트남에서 동해항으로 들여올 예정이며 우리 측에서 수출할 화물도 유치하고 있습니다. 6월 취항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저희가 물동량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물동량 유치 활동을 계속하고 또 저희 영동 지역에 있는 남동발전 우드 펠릿 물동량 확보를 해서 계속 좀 협의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취항 10년 만에 폐업했다가 지난해 초 다른 선사가 운항을 재개한 동해항에서 러시아, 일본을 잇는 전기항로도 화물만큼은 괜찮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여객은 태우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지난해 11월까지 75항차에 5,593톤의 화물을 처리했습니다. 차량과 중장비 등 화물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이 한 15%, 차량이 34%, 중장비가 35% 정도 DBS 때 비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몽고 그리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나가는 화물이 이 동해항을 통해서 두원상선 항로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속초항에서 러시아와 일본을 잇는 북방 항로 운항 재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여객과 화물을 나르는 17,000톤급 카페리를 한 선사가 들여와 항로 개설을 추진했지만 100억 원이 넘는 선박 수리비 부담과 코로나 상황에 따른 여객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 여객 운송사업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이후 선박 처분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카페리는 속초항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항만별로 항로 취항의 명암이 엇갈리는 가운데 항내 인프라 여건과 항로 보조금 지원 등이 앞으로 지속적인 항로 운항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동해 지역에서 코호트 격리 중인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해 지역에서는 오늘 9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코호트 격리 중인 A 요양시설에서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증상 발현 후 검사 등으로 2명이 확진됐습니다. 현재 A 요양시설에는 22명이 코호트 격리돼 있고 확진자 1명이 발생한 B 요양시설도 추가 확진을 우려해 모두 68명이 코호트 격리된 상태입니다. 한편 어제까지 열흘 연속 두 자릿수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까지 동해 16명, 강릉 10명 등 모두 80명이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부터 전국 248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차 지급 대상은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받거나 코로나19로 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입니다. 특히 숙박업, 여행업, 임의용업 등도 대상이 포함됐습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가 신청 가능하고 내일은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가 모레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60일 전인 오는 8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8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는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 후원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속초의 신흥사는 설악산과 동화된 전통사찰로 그 가치를 조명받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가 산림을 관리하지 못하던 시절 신흥사의 스님들이 직접 설악산을 가꾸고 관리해왔는데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 5점이나 되고 최근에는 미국으로부터 환지 본처한 문화재도 상당수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악산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천년 고찰 신흥사. 불심이 실린 합장과 기도가 퍼져나갑니다. 빛바랜 단청과 지붕선의 단아함으로 유명한 극락보전, 기단과 계단, 창호 등 높은 품격의 요소들을 잘 보존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극락보전 내에는 목조 아미타열의 삼존좌상이, 바로 옆 건물인 명부전에는 목조 지장보살 삼존상이 모셔져 있는데 높은 종교적 감성과 조각적 완성도를 간직하고 있고 세련된 간결미가 돋보여 역시 보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2017년에 건립된 유물 전시관 수장고에는 44판의 보물 재진언집이 보관돼 있는데 관람객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유리로 개방했습니다. 유물 전시관에는 6.25 때 미국으로 반출됐다 66년 만인 지난해 신흥사로 환지 본처한 영상 회상도와 시황도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점 모두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각각 보물과 강원도 유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비교적 규모가 큰 불화에 속합니다. 그리고 신흥사 본전에 모셔져 있었고 용역을 펼쳐서 그 문화재 가치를 저희가 확인을 하였고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 수장고에는 2019년에 환지 본처한 목판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역사성이 있는 이런 목조 건물과 그 안에 있는 이제 문화재들이 후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선조의 어떤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신흥사가 더욱 가치가 높은 이유는 과거 정부에서 산림을 관리하지 못할 때 신흥사 승려들이 직접 설악산의 나무들을 보호하고 갔고 지금의 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설악산의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상당수는 모두 신흥사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청봉, 울산바위,
공룡능선, 천불동, 비선대, 토항성 폭포, 비룡 폭포 등 신흥사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자연경관 문화가 참 중요합니다. 설악산 기슭에 위치한 전통 산사의 운치와 조화는 자연과 불심이 하나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초등학교 예비 소집을 실시한 결과 아동 25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과 4일 도내 초등학교 350곳에서 비대면 방식 등으로 실시한 예비 소집에 취약 대상 아동 11,960명 가운데 92.5%인 1059명이 참여했습니다. 또 예비 소집 불참 아동 가운데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은 25명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해당 아동들에 대해 지자체와 협조해 유선 연락과 가정 방문 등을 조치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강릉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이 최근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4일 전화로 민원 업무를 상담한 후 주민이 만취 상태로 시청을 찾아와 기물을 파손하고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민원인은 지난해부터 수차례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강릉시는 이번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강릉시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악성 민원에 대비해 CCTV 사각지대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양양 현산 근린공원에 6.25와 월남전 참전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높이 7m 규모로 세워진 참전 기념비에는 6.25 참전자 470명과 월남전 참전자 250명 등 모두 720명의 참전자 이름을 새겼습니다. 양양군은 참전 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참전 보훈 가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정선군이 취약계층에게 이불 빨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드림 행복빨래방을 확대 운영합니다. 정선군은 지난해 7월 북부권의 행복빨래방을 개소해 이불 빨래 서비스와 생필품 지원 등으로 주민 호응을 얻고 있다며 남부권인 사부급에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부권 행복빨래방은 모두 1억 8천만 원을 들여 세탁실과 사무실 등을 갖추고 올해 상반기 안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재해에 취약한 도내 어항 4곳을 대상으로 시설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올해 50억 원을 들여 태풍이나 너울성 파도에 취약한 곳으로 조사된 양양 기사문과 고성 봉포, 오호, 가진항에 방파제 등 항만시설 보강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시설물 안전 점검을 거쳐 보수가 필요한 어항에는 2억 원을 들여 별도의 유지 보수 사업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삼척시가 인도위 불법 주정차에 대해 24시간 신고를 받는 등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삼척시는 인도위 불법 주정차 신고를 24시간 접수하고 신고 주민은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접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제공하던 단속 유예 시간은 없애기로 하는 등 인도위 불법 주정차 단속 방안을 강화합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승용차 기준 4만 원이며 소방시설에서는 2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배를 부과합니다. 정선군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수리 교체 비용 등이며 지원 규모는 총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입니다. 신청 자격은 정선군에 최근 1년 이상 주민 등록이 돼 있거나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유지한 소상공인이며 지원 신청은 17일까지 사업장이 있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동해시가 산불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봄철 산불 감시원을 모집합니다. 산불 감시원 모집 인원은 주간 63명, 야간 20명이며 배치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응시원서 교부와 접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